19화 첫 번째 돌파구. 김종영의 이야기가 끝나고 회의실을 지배하던 것은 더 이상 냉소나 적애가 아닌 무겁고 진지한 침묵이었다. 그의 비유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수십 년간 쌓여온 부서 이기주의라는 단단한 갑옷을 꿰뚫고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 닿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모습이 고립된 채 각자의 전투를 벌이다 쓰러져간 어리석은 전차와 포병의 모습과 겹쳐 보였을 것이다. 종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뜨거워진 쇠를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우리에게는 첫 번째 연합 작전이 필요합니다. 그는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는 거창하고 위험 부담이 큰 신규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대신 전혀 다른 방향을 제안했다. 과거에 실패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시장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던 것을 다시 꺼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의 제안에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패배를 자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었다. 한 임원이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미 실패로 결론 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자칫하면 더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종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성공적인 제품 출시가 아닙니다. 그는 회의실에 앉은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이번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우리가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종의 실전과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훈련에서 우리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다시 실패하는 것일 뿐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고 성공까지 거둔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닌 훈련이 목표다. 그의 이 역발상은 프로젝트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다.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자 의원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위험천만한 도박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말에 그동안 굳게 입을 닫고 있던 연구개발 부서장과 마케팅 부서장이 처음으로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분위기는 급물살을 탔다. 그들은 곧 적합한 프로젝트를 찾아냈다. 2년 전 개발되었던 지능형 자가 방범 시스템. 기술적으로는 매우 뛰어났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기능과 높은 가격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당했던 비운의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새로운 업무 방식을 적용하여 시장이 원하는 제품으로 부활시켜 보자는 데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렇게 특별팀의 첫 번째 파일럿 프로젝트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작전명은 쿠르스크. 그리고 이 작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종영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역할, 즉 작전 조율 담당관으로 공식 임명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개 사원이 아니었다. 두 거대 부대의 연합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게 된 보이지 않는 지휘관이었다. 그의 첫 임무는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게 될 통합기획회의를 소집하는 것이었다. 20화 보이지 않는 지휘자. 첫 번째 통합기획회의가 열렸다. 회의실 테이블 양쪽으로는 연구개발 부서에서 온 엔지니어들과 마케팅 부서에서 온 기획자들이 어색하게 마주 보고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두꺼운 벽이 존재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불신과 편견, 그리고 서로 다른 업무 문화와 용어의 벽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연구개발팀은 자신들이 구현할 수 있는 온갖 현란한 기술들의 목록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양자암호 알고리즘 기반의 보안 체계, 딥러닝을 활용한 침입자 패턴 분석 등 마케팅팀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허공을 맴돌았다. 반대로 마케팅팀은 20대 후반의 1인 여성 가구, 사회초년생의 불안 심리 등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막막한 추상적인 개념들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 대화는 진전되지 못하고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되었다. 전차와 포병 이야기를 통해 만들어졌던 희망적인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과거의 익숙한 불통의 모습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종영이 나섰다. 그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오직 통역사 위 역할에만 충실했다. 엔지니어가 양자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종영은 마케팅팀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그 기술을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당신의 집을 엿볼 수 없습니다. 라는 단 한 문장의 약속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케터들의 눈이 반짝였다. 기술의 이름이 아닌 고객이 얻게 될 가치로 변환되자 비로소 그들은 그 기술의 의미를 이해했다. 반대로 마케터가 우리의 핵심 고객은 불안감을 느끼는 젊은 여성입니다. 라고 말하자 종영은 엔지니어들을 향해 질문했다. 그분들이 하루 중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두운 밤 혼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3초일까요? 그렇다면 그 3초의 불안을 완벽하게 없애줄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추상적인 고객의 감정이 명확하게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종영은 회의 내내 양쪽을 오가며 이런 통역을 반복했다. 기술적 언어를 고객의 가치로, 감성적 언어를 기술적 과제로. 그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처럼 양쪽의 변주를 조율하여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던 두 부서가 고객이라는 단 하나의 공통 언어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회의가 끝날 무렵 그들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성과를 만들어냈다.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면서도 시장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기능에 대한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회의실을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어색함 대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흥분과 동료애가 감돌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종영을 주제 넘은 신입으로 보지 않았다. 각자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유능한 지휘자, 보이지 않는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21화 작은 승리의 기록.
쿠르스크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럿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첫 회의에서 만들어진 희망적인 분위기는 마감일과 예산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 앞에서 여러 차례 시험대에 올랐다. 수십 년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해온 두 부서의 문화적 차이는 생각보다 깊었고 사소한 오해와 갈등이 수시로 불거졌다. 가장 큰 위기는 프로젝트 중반에 터져 나왔다. 연구개발팀이 핵심 기능 중 하나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 오류를 수정하려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이것은 전체 프로젝트의 일정을 뒤엎는 심각한 문제였다. 바로 그 시점에 마케팅팀에서는 경쟁사의 신제품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정했던 제품의 핵심 홍보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긴급 보고를 올렸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연구개발팀에서는 마케팅팀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니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고 마케팅팀에서는 개발팀이 제때 기술을 구현하지 못하니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라는 혼란이 되돌아왔다. 성공적으로 이륙하는 듯했던 프로젝트는 다시 추락하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위기에 처했다. 김종영은 즉시 긴급 연합 작전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양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 회의실 화면에 단 한 장의 이미지를 띄웠다. 적의 포화 속에서 등을 맞대고 싸우는 전차와 포병의 그림이었다. 지금은 적의 기습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군끼리 서로를 탓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적이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전차는 포병을 믿고 시간을 벌어주고 포병은 전차가 나아갈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서로를 지원할 수 있을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다시 한번 마법처럼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누구의 잘못인가에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로 그리고 마침내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었다. 마케팅팀은 홍보 전략을 수정하는 대신 현재의 기술적 한계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연구개발팀은 그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아 복잡한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대신 훨씬 더 단순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또다시 함께 위기를 극복해냈다. 몇 주 후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시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정훈 본부장과 최 부장을 포함한 특별팀 위원들 앞에서 지능형 자가 방범 시스템 위 새로운 시제품이 공개되었다. 과거의 실패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제품은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사용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한쪽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완벽한 협업의 결과물이었다. 시연이 끝나자 회의실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비록 작은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김종영이 제시했던 새로운 지도가 단지 이론이 아닌 실제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첫 번째 전투 기록이었기 때문이다. 22화 변화의 바람. 쿠르스크 작전 위 성공은 회사 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거창한 공지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더라라는 소문은 커피를 마시는 휴게실에서, 점심시간의 식당에서, 그리고 담배 연기 자욱한 옥상 휴게소에서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이 함께했다. 김종영. 하지만 이제 그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이전과 달랐다. 회사의 치부를 들춘 내부 고발자 나 주제넘은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를 조율자, 통역사, 심지어는 농담처럼 UN 평화유지군이라고 불렀다. 부서 간의 해묵은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던 다른 팀의 직원들이 복도에서 그를 마주치면 조심스럽게 다가와 어떻게 하면 그 두 부서를 싸우지 않게 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그의 위상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박대리가 여느 때처럼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에게 시비를 걸었다. 어이구, 우리 김종영 씨. 이제 아주 회사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해결사라도 되신 모양이야. 아주 영웅 나셨네. 과거 같았으면 종영은 그저 묵묵히 무시하고 넘어갔을 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곁을 지나가던 연구개발 부서의 한 선임 연구원이 박대리의 앞을 막아서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는 쿠르스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핵심 개발자였다. 박대리, 김종영 씨 없었으면 우리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했어.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위해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던, 심지어는 다른 부서에 존경받는 선임 연구원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한 박대리는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를 피했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것은 김종영의 지위가 공식적인 직급을 넘어 비공식적인 신뢰와 인정을 통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이나 정치로 자신의 편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동료가 되었다. 그는 존경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존중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저절로 존경을 얻게 된 것이다. 얼마 후 특별팀 전체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을 취하한 이정훈 본부장은 이제 쿠르스크 모델을 회사의 명운이 걸린 차세대 주력 프로젝트에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발표를 마친 이정훈 본부장은 회의실에 앉아있는 수많은 임원들과 부장들을 지나쳐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는 김종영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율자의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작은 훈련은 끝났다.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23화 최 부장의 인정. 특별팀 회의가 끝나고 김종영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어깨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작은 모의 전투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주력 프로젝트는 회사의 명운을 건 진짜 전쟁이었다.
수많은 임원들과 핵심 인력들 사이에서 이제 막 사원 딱지를 뗀 자신이 과연 중심을 잡고 이 거대한 배를 조율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다. 압박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때 그의 메신저가 짧게 울렸다. 최 부장실로 잠시 오게. 최 부장이 그를 개인적으로 호출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최 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최 부장의 사무실은 그 자신처럼 어떤 불필요한 장식도 없이 기능적인 가구들만 놓여 있었다. 그는 종영에게 의자를 권하고는 믹스 커피가 아닌 직접 내린 원두 커피를 한 잔 건넸다. 최 부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키다 이내 종영에게로 시선을 돌려 입을 열었다. 자네는 이제 정찰병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훌륭한 지도를 그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그 지도를 들고 군대를 이끌어야 할 때가 온 게지. 처음에는 그저 가능성 있는 신병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네는 어느새 지휘관의 제목으로 성장하고 있군. 종영은 생각지도 못했던 극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고 아직 경험도 직급도 부족한 일개 사원일 뿐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이끈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의 말에 최 부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직급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야. 신뢰가 리더를 만드는 걸세. 최 부장은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자네는 이미 이 회사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을 얻었어. 바로 서로를 으르렁대던 부서의 실무자들이 저 친구 말이라면 한번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그 신뢰, 그것이 바로 자네의 계급장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야.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사원이라고 폄하하지 말게. 자네는 이미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지휘관 중 한 명이니까. 최 부장의 말은 종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과 자기의심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룬 것들이 그저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명확하게 깨달았다. 리더십은 누군가에 의해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의 길을 내는 것이었다. 그는 최 부장의 사무실을 나오며 들어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압박감에 짓눌린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다가올 전투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된 젊은 지휘관이었다. 24화 축배를 들기엔 이른. 며칠 후 TX그룹의 차세대 주력 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회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180도 달랐다. 쿠르스크 모델이라고 이름 붙여진 새로운 협업 절차 아래 연구개발 부서와 마케팅 부서는 마치 한 팀처럼 통일된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관하던 이정훈 본부장의 입가에 드물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렸다. 회사 전체에 희망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팀의 핵심 멤버들이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못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던 부서장들이 이제는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며 농담을 주고받는 광경은 기적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김종영이 있었다. 연구개발 부서장이 먼저 술잔을 높이 들었다. 김종영 씨가 그려준 그 새로운 지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도 서로의 멱살이나 잡고 있었을 겁니다. 김종영 씨와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위하여. 모두가 그의 잔을 부딪혔다. 종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성공의 순간을 맛보고 있었다. 그가 막 축배의 잔을 입에 가져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잉 위잉. 거의 동시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모든 사람의 스마트폰이 긴급 알림을 울리며 격렬하게 진동했다. 모두의 얼굴에 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시끄럽던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테이블 위에는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가장 유력한 경제 전문지에서 보낸 긴급 속보였다. 그 헤드라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속보, 경쟁사 넥스테크, TX그룹 정조준한 혁신 신제품 기습 공개.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이지스 발표.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넥스테크가 발표한 신제품은 TX그룹이 바로 오늘 야심차게 시작한 차세대 프로젝트와 정확히 같은 시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기술적 완성도와 혁신성은 TX그룹이 이제 막 그리려고 하는 설계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들은 몇 년은 앞서 나가 있었다. 방금 전까지 가득했던 축배의 열기와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모두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이 내부의 적과 싸우며 힘을 합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진짜 적은 국경 밖에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깃발을 꽂아버린 것이었다. 종영은 손에 든 술잔을 내려놓았다. 방금 전까지 느꼈던 달콤한 성공의 맛은 이제 재처럼 쓰고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들이 힘겹게 이뤄낸 작은 승리는 더 거대한 전쟁의 패배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들의 새로운 동료가 된 부서장들의 충격과 절망에 빠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힘겹게 만들어낸 연합은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악의 위기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